안녕하세요, 기준호입니다. 오늘은 무선 이어폰 베스트 5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20만원대 무선 이어폰 베스트 5입니다. 자, 돈이 아주 많거나 부자거나 돈에 깔려 죽을 위험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다 같은 얘기인가? 어쨌든 특별한 무선 이어폰을 고르고 싶은 분들을 위한 리스트입니다. 사실 20만원대 이상 제품은 시장에 나온 게 한 10여 개 정도에 불과한데 테스트한 제품들이 대부분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사도 후회하실 일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테스트는 순위를 매기는 것이 의미가 없긴 했어요. 그냥 다트 같은 데다 5개 모델을 써놓고 다트를 던져갖고 그냥 선택되는 것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면에서 두루 괜찮은 모델을 꼽자면 오히려 10만원대 제품이 더 많았어요. 20만원대 제품들은 아무래도 브랜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운 좋게 부유한 분들을 위한 20만원대 이상 무선 이어폰 베스트 5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 뱅앤올uf슨 베어플레이 28 2.0입니다. 사실 기존 28과 큰 차이가 없이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정도만 개선됐어요. 그리고 가격을 크게 올렸죠.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한 곳은 애플과 뱅앤올uf슨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밖에 없죠. 그래도 여전히 디자인은 정말 어디 내놔도 꿀릴 것이 없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에 유닛 디자인도 좀 크긴 하지만 베어플레이 로고가 아주 탐스럽습니다. 자, 앱의 이퀄라이저도 아주 완성도가 높습니다. 대화나 팟캐스트 모드 등의 다양한 사용에 따른 모드를 지원하는 점도 장점입니다. 또 외부 소리 듣기 역시 그냥 딴 것처럼 듣기, 막기 이것만 아니라 외부 음량을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옵션까지 있어요. 자, 음질은 아주 청량한 소리가 나옵니다. 고역이 카랑카랑하면서 중역대나 저역대의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저역이 좋아요. 특히 피아노 음이나 클래식을 자주 듣는다면 저는 무조건 베어플레이 28을 추천을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고급 기능이 거의 없어요. 30만원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루투스 4.2 버전을 채택하고 있고요. 끊김이나 통화음에 있어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사용시간은 16시간으로 괜찮은 편인데 유닛 단독 사용시간이 4시간으로 좀 짧습니다. 그래도 우아하게 클래식 음악 감상용 용도로 집에서 주로 쓰신다면 저는 추천합니다. 아주 우아한 제품이에요. 자, 4위는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입니다. 사실 출시한 지 1년 반이 넘었고 이 가격만 좀 저렴하다면 1위를 뽑았어도 부족함이 없는 모델이에요. 제가 너무 늦게 리뷰를 했어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는 오디오의 명가 제나이저가 내놓은 무선 이어폰으로 출시부터 많은 화제를 낳았죠. 유닛도 크고 패키지도 좀 크긴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요. 저번에 미국인들도 그랬지만 독일인들도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커요. 일단 이거 착용을 하면요, 이렇게 귀를 압박하는 이 밀착력이 느껴집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없어도 외부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앱이나 이어버드 터치를 통해서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 소리를 듣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음질은 저역이 좀 과다하긴 한데요. 공간감도 좋고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aptX 및 aptX LL을 지원해서 고음질 파일 재생도 가능하고요. 특히 지연 속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게임용이나 영화 감상용으로 써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이 가장 레이턴시가 짧은 무선 이어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저역이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앱을 통해서 이퀄라이저로 조정해 주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좀 이퀄라이저가 조정하기가 좀 까다롭고 이렇게 정밀하게 조정할 수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좀 흠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 가격은 넘어가고요. 왼쪽 유닛만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배터리 시간이 좀 짧다는 거예요. 이어버드 단독으로는 4시간, 그리고 케이스 충전을 겸해도 12시간에 불과해요. 케이스는 이렇게 큰데 좀 효율이 좋지 못하죠. 그리고 다음 세대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너무 늦게 리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3위는 자브라 엘리트 75T입니다. 지난번 리스트에서 1위를 했던 65T의 후속작입니다. 기존 65T의 단점이 많이 보완됐어요. 자, 케이스도 작아졌고요. 이어버드도 조금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착용감이나 부담도 좀 줄어들었고요. 자, 재생 시간도 늘어났어요. 이어버드 7.5시간이고요. 케이스 충전까지 총 28시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음질도 살짝 변했는데요. 뭐 유닛은 동일한데 뭐랄까 이어버드 형태가 좀 달라지면서 밀도감 좋아지고요. 해상력이 한층 더 상승을 했습니다. 저역이 좀 강하긴 한데요. 뭐 이퀄라이저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음질로 찾으면 되겠죠. 또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외부 소리 듣기 기능 제공하고요. 4개의 마이크로 살짝 소음을 줄여주는 통화음도 뭐 평균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앱의 완성도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뮤직 이퀄라이저의 완성도가 높고요.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 3가지 옵션이 있어요. 특히 집중 모드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 오는 날이나 뭐 폭포 같은 소리를 연속으로 들려줘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뭐 옛날에 MC 스퀘어라고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죠. 학생분들에게 아주 잘 맞는 제품이에요. 특히 멀티 페어링이 가능한 점도 2개 이상의 기기와 페어링을 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단점은 요즘 나왔는데 무선 충전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좀 빠져 있죠. 뭐 20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고급 기능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두루 괜찮은 제품, 모나지 않은 제품을 찾는다면 저는 추천합니다. 뭐 엘리트란 이름답게 아주 엘리트, 모범적인 그런 제품이에요. 가격대도 뭐 20만 원 초반대로 20만 원 이상 이어폰이지만 합리적인 편이죠. 자, 2위는 좀 의외의 선택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이버드 비스타입니다. 자, 이 로고가 아주 생소하죠. 유명하지는 않은 제품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어쨌든 제이버드가 원래 스포츠용 이어폰을 많이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제이버드 비스타에도 이런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어버드에는 이어 훅이 달려 있어서요. 귀에서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무선 이어폰과 비교해도 가장 귀에 잘 밀착돼 있죠. 자, 연결성도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뭐 또한 IPX 7등급의 완전 방수를 지원합니다. 자, 음질을 말씀드리자면 고음역대는 좀 절제돼 있고 저음역대를 강조한 음색이에요. 보통 스포츠 이어폰들이 이런 음색을 많이 띠죠. 그래서 좀 비트 있는 음악을 듣기에 좋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사운드 프로필 기능인데요. 지난번에 소개한 리버티 2 프로도 있던 기능이긴 한데요. 자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분석해서 그 자동으로 음질을 설정해주는 기능이죠. 그 밖에도 커스텀 EQ도 아주 다양하고 훌륭합니다. 게다가 버튼 컨트롤, 이거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이 조작되는지 이것도 사용자가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만약 모든 것을 자신의 사용 습관 그리고 자신의 음질 이런 거에 맞추고 싶은 독재자 같은 성격이라면 이 이어폰이 딱입니다. 배터리는 이어버드 6시간, 케이스 포함 16시간으로 좀 평균적인 수준인데요. 물론 스포츠 용도로 많이 쓸 거니까 스포츠를 16시간 이상 한다는 건 뭐 불가능하죠. 저는 뭐 16분도 힘든데요. 자, 자브라와 함께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는 몇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은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무선 이어폰 충전도 안 되고요. 통화음도 뭐 평균적인 수준이지 이게 뭐 아주 뛰어난 좋은 편은 아니죠. 이게 좀 뭐랄까 유닛이 작으니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스포츠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EQ를 커스텀해서 이렇게 듣는 분들, 좀 독재자 성격이 강한 분들, 아니면 뭐 독재자는 좀 너무한가? 어쨌든 자기 개성이 강한 분들에게는 정말 인생 무선 이어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1위 들어가겠습니다. 1위는 애플 에어팟 프로입니다. 너무 뻔한 리스트인가요? 제가 여러 번 뒤엎고 마음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 했는데 결국은 에어팟 프로에게 제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이폰의 뒤를 이어 애플에게 엄청난 현금을 안겨주고 있는 제품이죠. 애플은 에어팟만으로도 전 세계 최대의 오디오 회사 매출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애플 에어팟 프로는 오픈형인 에어팟에 일반 에어팟의 뒤를 잇는 커널형 이어폰입니다. 자, 오픈형의 단점인 소리가 새어 나가는 것과 귀에서 잘 빠지는 단점을 커널형을 가지면서 대부분 고쳤죠. 게다가 커널형 이어폰의 공통적인 단점인 귀에 압력이 가해져 좀 먹먹한 느낌이 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에 구멍을 뚫어서 귀에 꼈을 때 이 먹먹한 느낌을 상당히 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꼈을 때 좀 더 편하네요. 다른 커널형 이어폰에 비해서. 이거 굉장한 장점이죠. 역시 돈은 아무나 버는 게 아닌가 봅니다. 머리가 좋아요. 에어팟 프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최강의 통화 품질입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귀에 꽂고 통화 및 음악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무선 이어폰입니다. 뭐랄까요, 이 무선 이어폰의 본질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아주 잘 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음질은 약간 힘이 없지만 밸런스가 좋고 해상력이 적당히 좋아서 오래 듣기 편한 음질입니다. 자, 배터리는 그대로입니다. 4시간 30분 재생에 케이스 충전 시 24시간까지. 자, 마지막으로 헤드폰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노이즈를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링 효과와 무선 충전 등의 최신 기능을 모두 집어넣었고요. 그래도 단점이 없는 제품은 없겠죠. 가격을 제외하고 제가 찾은 결정적인 단점은 3가지입니다. 우선 포스 센서가 새로 채택됐는데 이게 좀 이쪽에 있거든요. 이게 좀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번 누르거나 잘못 동작할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좀 귀찮을 때가 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로 스마트폰을 페어링하면 이상하게 음질이 떨어집니다. 이게 코덱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애플 아이폰에 최적화된 것 같아요. 사실 애플은 애플의 팀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은총을 베풀 이유가 없죠. 무시한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랍지만 전용 앱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이나 맥북을 쓰고 있으면 이런 단점들이 거의 사라지죠. 정말 장사꾼이에요. 존경합니다, 팀쿡. 네, 지금까지 무선 이어폰 베스트 5의 3편을 모두 진행했는데요. 사실 20만원대 베스트 5는 워낙 자존심들이 강한 업체이다 보니까 1위 이하 2위 3위 업체들은 다 싫어할 겁니다. 그래도 제가 굳이 이런 리스트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매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그냥 단독 리뷰하면 5편으로 찍을 수 있어서 양도 많아지고 다른 거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서 업체들은 다 좋아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많은 리스크를 안고 하는 베스트 5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무선 이어폰 테스트를 원하시는 업체가 있다면 기즈모로 메일 보내주세요. 베스트 5에 대한 비용이나 기타 협찬 요구는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베스트 5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